됐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선문서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도 이런 멘트를 하나씩 해야 돼. 오늘은 절세극장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네, 주택 비과세로, 1주택으로 비과세 팔았는데, 오피스텔 갖고 있다고 음, 1주택 비과세가 추징되고, 음, 여기는 심지어 조정 대상지였나봐. 아, 그래갖고, 거의 뭐 한 60%, 70%로 때려맞은 사건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우리가 여기서 시사점이 뭐가 있는지 네, 살펴볼게. 네, 자, 일단은, 사례는 이제 거기 텍스워치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 씨는 오랫동안 살던 부동산 부산 부산 아파트를 아파트. 정리하고 네,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새 아파트를 서울로 마련하고 2년 뒤에 부산의 아파트를 처분했어. 네, 자,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지. 네,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에 해당한다는 부동산의 얘기를 듣고 음,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예 안 했어. 음, 비과세는 뭐 신고 안 해도 된다고들 생각을 하니까 뭐 그쵸. 솔직히 크게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살고 있었는데 몇 년 뒤에 갑자기 이주택자라는 음, 통지를 받고 음, 3주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이 취소되고 일단 2주택자. 오피스텔이 하나 더 있다. 오피스텔 주택이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 3주택자가 되고 장특공 그때는 조정대상직이었나 봐. 그래서 장특공 취소되고 음, 양도세가 30%로 중과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제 오피스텔이 어디 있었느냐. 이 씨는 본인은 오피스텔이 없다 네, 하는데 와이프가 오피스텔에 있었던 거지. 음, 어. 근데 이분이 일단은 세대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한 거야. 그렇죠. 세대의 1세대 1주택인데 나만 1주택이야라고 생각을 하신 게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 아내분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이제 소송 들어가가지고 A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우리는 임대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건 주장했죠. 상업용이다. 네, 상업용으로 임대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걸 부인한 거지. 음, 일단 건축물 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실질이 주거용이다. 이거는 음,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 근데 그 근거가 이제 소송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임차인들 중에 일부가 주민등록을 한 이력이 있어.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일단 거주를 하는 거라고 이제 주민등록을 한 거지. 네, 그런 이력이 있었어. 그래서 일단은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일단 오피스텔 자체에 사업자 등록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임대하는 와이프는 사업자를 내고 임대를 하고 뭐 하고 있었는데 네, 부가세 신고도 했겠지. 근데 오피스텔이 상업용으로 사용이 되면은 그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 임차하신 분이 사업을 하시는 거니까 사업을 하려고 임차를 하는 건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잖아. 음, 근데 사업자 등록이 오피스텔에 아무것도 안 돼 있던 거야. 음,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결정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없음으로 표시를 하고 계약을 한 거야. 음, 근데 주거용이 아니고 사업용이면 부가세가 없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지? 네, 우리 임대료는 전부 다 부가세 해가지고 부가세 신고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네, 부가세 없음 표시가 돼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국세청 직원들이 다 전화를 하잖아. 아,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냐. 네, 그다음에 이전 저 임차인 분들한테 전화를 한 거겠지. 네,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인터뷰에서 임차인들이 저 여기서 그냥 살고 있는데요? 라고 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빼도 먹도 못하고 그냥 거주용이 돼버린 거지. 네. 음. 그래서 소송 결과는 결국 국세청이 승리를 했어. 근데 요런 데 보면, 저도 가끔 트위스트를 보면, 주민등록은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음. 사업자 등록은 거의 다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오늘 이 사례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최근에 나도 이제 양도세 1세대 때 비과세 양도세 신고를 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어. 연락이 음, 왔는데 어 그 조사관님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음, 임차인분의 사업장은 다른 곳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근데 그 오피스텔 그러니까 내가 신고한 분의 오피스텔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전부 다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었어. 네, 근데 부가세도 꼬박꼬박 받고 있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는데 뭐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한번 봤지. 네, 봤는데 다행히 여기 사례는 그 보조사업장이나 나머지 한 개는 이제 1인 미디어 창작용으로 그냥 촬영 장소로 네, 그 사업자는 집에 내놓고 음, 집에서 촬영하다가 이제 힘드니까 사업장을 새로 내신 분이었던 거야. 네, 그리고 그전에도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거주 이력은 당연히 없었어. 음, 다행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료만 보내드리고 현황 사진이나 이런 거 증명한 다음에
처리가 넘어갔는데 음, 이제 국세청 직원 입장에서 볼 때 거주 이력이 있거나 그러니까 네. 주민등록 전입 이력이 있거나 이제 사업장으로 사업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는데 거기에 사업자 등록이 아예 안 돼 있거나 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가 임대를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딴 데 돼 있거나 음, 요런 이제 정황들이 보이면 네,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조사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소명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연락이 오는 거야. 근데 음, 보통 대부분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네,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상업용으로 음,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음,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네, 그런 맞아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사업용으로 사용을 해야 돼. 예, 그리고 단순히 주민등록 전입을 안 한 것만으로도 끝나는 건 아니네요. 그치. 그리고 그렇죠. 예, 판례 같은 데서 살펴보면은 사업용으로 실제로 사용도 해. 근데 네, 거기서 거주도 해. 네, 먹고 자고. 음, 그런 사업자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내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하고 여기서 직접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거주용이야. 아, 그래요? 어, 먹고 자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음, 음, 우리 옛날 저기 음식점 같은 데들 보면은 음식점 운영하시면서 여기 구석에다가 방 차려가지고 방 거기서 있죠.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주택을 따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음, 요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을 하면은 이게 부인을 당해. 여기 있는 어, 조그마한 공간, 거주 공간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오피스텔에다가 내가 거기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면, 아니 내가 아니라 임차인 분들이 사업자를 내고 네, 거기서 사업을 하시면서 한쪽에서 먹고 자고 한다면은 분할해가지고 과세를 해버릴 수가 있어. 먹고 자고 하는 음, 공간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임대인분들이 조심을 하셔야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네, 반드시 그 상업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 거주를 못 하시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셔야 되고, 음, 그리고 저기 뭐냐, 이거 보면서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쪽으로 넘겨야죠. 네, 네. 첫, 서치되죠. 첫 번째로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 가능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음, 주택으로 간주해. 2024년에 명확화 시켜놨지. 세대별로 출입문, 화장실 등 별도의 생활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네, 주택으로 본다라고 주택을 명확하게 하는데 오피스텔은 대부분 옵션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 뭐 싱크나 아니면은 거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다 돼 시설이 다 있죠. 있어. 그래서 일단은 오피스텔은 공실이면은 주택으로 간주를 한다는 거,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거나 사업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주택으로 볼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지, 네, 세대 단위로 1세대 1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만 주택이 한 개예요 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가족들이 어떤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가, 나랑 음,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이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는가도 체크를 해서 음, 1세대 주택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내가 빨간색으로 앞에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네, 공인중개사분들 안 넘겨도 돼. 공인중개사분들도 물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은 세법적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게 아니고, 네, 보조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개사분 말만 믿고, 비과세가 맞으니까 신고 안 해야지, 이렇게 하셨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음, 그 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은, 네, 세무사랑 한번 상담을 하시고, 이게 1세대 음,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양도를 실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 번째로 양도소득세는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이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실질 내역으로 판단을 하니까 네, 아까도 건축물 대장상에는 업무시설로 돼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업무시설로 임대를 네, 하겠다라고 해놨지만 실질이 지금 보면은 앞 사례에서 보면은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비과세가 배제된다라는 게 결론이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질을 볼 때는 첫 번째가 주민등록 전입, 두 번째가 사업자 등록 그치, 일단은 여부 그런 걸로 판단하지. 여기 두 가지가 같으면은 중요하네요. 임대차 계약서도 우리가 임대업을 하면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을 하잖아. 근데 네,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부가세 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의심거리 하나. 그리고 이전에 거주 이력이 있었다라는 건 이걸 주택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의심거리 또 하나. 그리고 인터뷰를 하잖아. 네. 인터뷰를 하면 거기서 또 걸리는 점.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어차피 할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임차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업장 주소가 임차한 그 주소가 아니면 바로 드러나잖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 낼 때도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작으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없겠지만 네. 보통은 다 우리도 사업장 임차해가지고 지금 쓰는 거잖아. 네. 그때 임대차 계약서 같이 집어넣잖아. 사업자 등록증 낼 때. 그런 것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종합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보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보다 더 종합적으로 본다는 얘기 하면 안 돼. 우리도 종합적으로 보고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니까 5번까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업무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현 주소에 임차한 곳에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업무 오피스텔 임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에 부가세 별도다. 이런 걸 표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되고 일단은 오피스텔은 나도 강의 때 항상 얘기하는데 현장 실사가 가장 많은 자산 중에 하나야. 그래서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요새 작년 세수가 계속 부족하지. 네. 세수가 부족해서 이런 조사도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 연예인 연예인 세무조사 다뤘을 때도 그런 이슈들이 한 번씩 있거나 조사를 한 번씩 내보내거나 아니면 기획조사를 해갖고 한 업종을 쫙 한번 털어볼 때 그때가 대부분 세수가 부족할 때인 것 같아. 그래서 요새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의 양도세에 대해서 체크를 많이 하는 추세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가지고 양도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다. 오피스텔 이거 보니까 제가 생각이 오피스텔 보유하신 분들은 차라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낫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이제 임대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고,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그냥 나 애초부터 주택으로 임대를 하겠다 해서, 네.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록을 하고, 8년 장기로, 네. 계속 임대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그렇죠. 가능해. 근데, 차라리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내 기억에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은데, 평생 한 번만 비과세가 된다. 그럼 개정됐죠. 그게 개정됐는데, 예전에는 그냥 딱 한 번만 비과세되고 마지막 하나의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은 한 번만 비과세가 되고 네. 마지막 나머지 임대주택을 전부 다 처분을 했을 때 네. 본인이 딱 한 개의 주택만 남았을 때 비과세를 다시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령이었다면 네. 이제는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본인의 거주주택을 팔고 만약에 임대하고 있던 주택 하나로 들어가. 네. 그럼 들어가면은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거주한 기간으로 배분해가지고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법령이 바뀌었어. 그래서 바뀌긴 바뀌었어. 근데 옛날 한 6, 중과세 규정 들어오고 그 전 있잖아. 그 전보다는 훨씬 안 좋았던 거지. 왜냐면 그 전에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자산이니까 일단은 제껴두고 네.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령이었거든. 근데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임대주택을 하면서 집을 여러 번 옮기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절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말 좀 하네? 한번 쓰고 와서 그래. 오피스텔 요거 참 추징하는 거 진짜 피눈물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징당하면은 거의 피눈물 나지. 원문에서 깨지는 거죠. 그치. 어마어마한 일이야. 아니 근데 비과세만 깨져도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원문은 내가 원문에서 얼마나 추징을 당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퍼센트로 나왔단 말이야. 그건 안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지금 비과세 깨지고 장부특공 배제당해갖고 중과당한 다음에 30%까지 과세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양도 차익의 70%인가 80%가 세금으로 추징을 당했다고 해. 그러면 피눈물이 아니라 이거는 취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 차라리 계약금 날리더라도 취소하는 게 자기한테는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핵폭탄급으로 폭탄 하나가 떨어진 거지. 야, 오피스텔 조그만 거 1억짜리 하나 있다고. 양도차익 뭐 20억짜리 난 것도 엄청 추징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어휴, 안쓰럽지만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